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 미비 이민자 척결 기조에 따라 미국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에 가려는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당국이 입국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져보면서 이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해외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으려고 나서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당초 지난 4일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시행했다가 USMCA 품목에 한해 내달 2일까지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따른 업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 테슬라 차량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반감을 사고 있는 데다가 테슬라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괴롭힘이나 전시장 및 차량에 대한 파손 행위 등도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평일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주 비행에 나서는 항공우주국 소속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킴이 첫 우주 임무 수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대되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 조니 킴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임무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우주 임무와 유인 임무이든 무인 임무이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이후 약 100일간의 안보 공백 속에서 민간인이 무려 4,000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숏폼 중독 현상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순절을 맞아 올해도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는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미디어 금식 효과가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류 미비 이민자 척결 기조에 따라 미국 입국 심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에 가려는 여행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 당국이 입국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뒤져보면서 이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해외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가려는 이민자와 관광객은 입국장에서 크게 강화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이들의 비자를 더욱더 깐깐하게 살피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구금이 결정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외국인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으려고 나서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당초 지난 4일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시행했다가 USMCA 품목에 한해 내달 2일까지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따른 업계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USMCA는 협정 당사국 내에서 공급됐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가 더해진 상품에 대해 우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면 수입업자가 상품에 쓰인 모든 부품이나 원료를 분석해서 상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은 그전까지만 해도 이미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거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데 따른 비용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인증을 꺼리는 분위기였다는 게 로이터 통신의 설명입니다.
한편 기업들은 인증을 받은 뒤에도 수입 후 최장 5년간 세부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등 준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미국에서 중고 테슬라 차량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반감을 사고 있는 데다가 테슬라 차량의 소유주에 대한 괴롭힘이나 전시장 및 차량에 대한 파손 행위 등도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머스크의 정부 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중고차 시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온라인 자동차 매매 사이트 카즈닷컴에 따르면 3월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 차량 가격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검색도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 차량은 16%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1년간 다른 업체들의 중고차 검색이 28% 늘어난 것과 대비됩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명령은 교육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연방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선 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유럽의 핀란드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24위로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58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이 함께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147개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는 행복 점수 7.7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이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각각 2위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58위, 미국은 24위로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평일을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일을 거듭하면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3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선고일 2일에서 3일 전 당사자와 출입 기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해왔지만 결국 선고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또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에 나서는 항공우주국 소속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킴이 첫 우주 임무 수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대되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 조니킴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이번 임무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우주 임무와 유인 임무이든 무인 임무이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응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조니킴은 오는 4월 8일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러시아 우주비행사인 세르게이 리즈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츠키와 함께 우주비행을 떠납니다. 이후 약 8개월간 과학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의 마일리지 전용기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시아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LA와 뉴욕 노선에 총 6번의 마일리지 전용 항공편을 운영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총 1,870석의 마일리지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기업 결합 이후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에 주력해왔으며 하반기에도 마일리지 전용기 운영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이후 약 100일간의 안보 공백 속에서 민간인이 무려 4,000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습니다. 분쟁 감시 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지난해 12월 8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흐 알샴 반군이 아사드 전 대통령을 내쫓은 뒤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포함해 총 6,3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인은 4,711명, 남성은 4,172명, 여성은 345명, 어린이는 19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사법 절차 없이 처형된 1,80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달 6일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등지에서 아사드 충성파 무장 세력이 정부 검문소를 습격한 뒤 처형당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등 숏폼 중독 현상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순절을 맞아 올해도 고난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는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미디어 금식 효과가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금식이란 시간과 날짜를 정해 미디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으로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막는 디지털 디톡스 같은 개념입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사용자 46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단 2주간만 모바일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는데도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에 뚜렷한 개선 효과가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그룹은 우울감과 불안이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참가자들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크게 개선됐는데 이는 무려 노화로 인한 10년간의 인지 능력 저하를 상쇄할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참가자 중 약 25%만이 2주간 실험을 완료했고 대다수는 디지털 단절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디지털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미국 개신교회의 절반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예배 참석자 수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설문에 응답한 개신교회 중 52%가 지난 2년 동안 최소 4%의 예배 참석자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는 예배 참석자 수가 4% 감소했다가 4% 증가하며 정점에 도달했고 15%는 예배 참석자 수가 4%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주류 개신교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성장을 보고했다면서 복음주의 교회의 57%가 최소 4%의 성장을 보인 반면 주류 개신교회는 46%만이 그 같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오순절 교회의 62%는 지난 2년 동안 최소 4%의 성장을 보였고 침례 교회의 5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감리교회는 43%, 루터교회는 37%만이 최소 4%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오전 중에는 곳곳에 강한 바람 불겠지만 낮부터는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8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밤에는 약간의 비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